안녕하세요, 민글스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또는 연금저축펀드가 뭔지 정확히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하시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연금저축계좌란 게 뭔지부터 알아야 이걸 할지 말지 정할 수 있겠죠? 연금저축계좌란 내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개인연금으로 다양한 펀드와 ETF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저축형 상품이에요. 국민연금과 달리 내가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만 55세가 되었을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구조예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뒤쪽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중도 인출이 자유롭다. 세 번째, 강력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는 나이 제한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 현재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가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전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는 현재 시중의 대부분 증권사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증권사를 선택하고 나서 해당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고 어플 내에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운용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운용하고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는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장기 상품인데 다행히 현금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없어요. 만 55세까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담감을 꽤나 많이 내려놓을 수 있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공제가 이뤄진 후의 금액에 대해서 인출을 한다고 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차감된 이후에 인출되니 그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이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올해가 23년도니까 내가 22년도 작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금액은 올해 초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또 400만 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할게요. 이 금액은 아직 연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럼 운용 수익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내 계좌에는 총 800만 원이 있는 거고 세액 공제된 금액 400만 원, 세액 공제 안 된 금액 4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겠죠. 이때 제가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돼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인출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가 안 된 4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차감 없이 인출이 되는 거고 세액 공제가 된 2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차감되고 인출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축한 금액에서 16.5%가 아니라 세액 공제가 된 금액에서 16.5%가 차감된다는 걸 착각하시지 마시고요. 연금저축계좌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간 최대 6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99만 원이나 되네요. 99만 원 세액 공제가 된다는 건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참고로 여기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액 공제 99만 원이 된다는 건 연말 정산 때 99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연말 정산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따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또한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과 배당 소득세 이런 것들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로 운영하는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더욱 큰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원래 모든 수익에는 세금이 붙잖아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 등을 포함해서요. 근데 그걸 다 나중에 계산한다는 건 내 돈을 복리로 굴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적립된 금액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에서 3.5%의 낮은 세율로 연금 소득세만 내시면 돼요. 연금 저축이 분명히 장점이 많지만 뭐든지 장점만 있는 투자 상품은 없겠죠. 연금 저축 펀드도 분명히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해요. 우선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어요. 다만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ETF, 채권, 금, 현물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연금 저축 펀드의 경우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지수 추종 ETF에만 투자해도 사실 손실 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중도 인출을 하거나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게 돼요. 또한 연금 수령 시에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연금 소득세가 추가 부담되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선 저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저는 3년 전부터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해오고 있고 어릴 때부터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33살이니까 30살이 되면서부터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한 거죠. 제가 만 55살이 되려면 아직도 23년이 남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을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투자를 하겠다. 40 넘어서 해도 늦지 않다. 절대 55살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깰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라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해보고 모를까요? 제가 왜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했고 3년 전보다 더욱 확신을 갖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원금 손실 위험이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미국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 차트인데 수십 년간 우상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S&P 500은 매년 최신화돼서 1등부터 500등까지 쭉 줄 세워둔 미국의 초우량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폭락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다 회복하고 우상향하고 있죠. 저는 이런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믿기 때문에 특히 다른 곳은 몰라도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한다면 수십 년 후에는 무조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ETF라는 건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약자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 상품으로 내가 직접 원하는 ETF를 고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 지난 코로나 때 폭락으로 인해 제가 갖고 있는 주식 계좌는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입고 손실을 봤는데 강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연금 계좌는 현재는 다 회복해서 다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 세금 공제 혜택이 너무 강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6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돈을 토해내게 되는 일이 거의 없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에 징수하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는 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정말 엄청 큰 복리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연금저축펀드에 요즘 배당률이 10%가 넘는 ETF들이 생겼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는 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세 번째,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20년 후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현재 저의 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지금보다는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 스스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 계좌 중에 초장기로 가져가는 안정적인 투자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이유들로 현재 연금저축펀드를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연금저축 계좌는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지만 무조건 다 600만 원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넣으면 되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소액만 넣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연금저축 계좌는 내 노후를 위해 아주 오랫동안 가져가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올해, 내년 연말정산 혜택 조금 더 받고 세액공제 혜택 좀 더 받자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무조건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특히 저 같은 30대는 앞으로 독립, 결혼, 이사, 출산 등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생길 건데 갖고 있는 돈을 너무 많이 연금 계좌에 넣어버리면 나중에는 결국 연금 계좌를 깨거나 출금을 해서 세액 공제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금 넣듯이 매달 얼마씩 이렇게 정해서 넣고 있지는 않고 회사에서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을 때 아니면 제 고정 수입 외에 별도의 부수입이 창출되었을 때 이럴 때 부분적으로 금액을 떼어서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적금을 하거나 돈을 따로 모으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 없이 모을 수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별도의 상여가 없거나 아직 부수입 창출이 안 되신 분들은 한 달에 5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적은 금액을 적금 넣듯이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좌 운용은 너무 많이 말고 5개에서 6개 정도 상품을 매매하는데 대부분 미국 지수인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지수 추종 ETF와 배당률이 높고 월배당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 그리고 미국 30년물 채권과 금 현물 ETF 등을 매매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종목 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보다 더 금융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나갈 생각이에요. 다만 이건 저의 방식과 생각을 얘기한 거로 본인이 공격적인 투자를 더 좋아하고 다른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굳이 연금저축펀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고 본인에게 알맞은 투자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싶고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가져가는 긴 호흡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